얘처럼 완벽하게 뉴턴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우리 모든 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관점보다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겁니다. 이 아저씨가 썼던 이 아저씨가 좀 웃기긴 웃기지만 이 아저씨처럼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직무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걸 좀 찾아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직무를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친구, 우리 회사를 잘하는 친구를 원했지만 이제는 우리 회사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다는 걸 관점. 그래서 모든 게 직무 중심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물론 그걸 핵심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직무에 대해서 잘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엄밀해서 채용 공고 보고 대충 이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랑 자꾸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직무 생각해 봐야 돼요. 직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취업에서 목표를 세우는 게 직무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목표를 우리가 세우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꿈을 우리가 적어봤잖아요, 실제. 그죠? 내가 커서 뭐가 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직업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직무가 뭐냐면 회사별로 다 다르다면 좀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왜냐하면 내 미래 이제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인사 쪽의 전문가로 그러면 그게 내 커리어로 돼가지고 그게 어느 직장을 가든 그게 내 기록, 그게 가장 나의 전문 자질이 되고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꿈을 적듯이 한번 적어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좀 이상합니다. 직업이 메이플 스토리라고 적어놨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게임이죠. 그래서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겁니다. 이 아저씨가 썼던 이 아저씨가 좀 웃기긴 웃기지만 이 아저씨처럼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 이거는 원래 일지망 직무 목표, 회사 목표보다는 직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그래서 일지망 직무 목표는 제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망 직무 목표만 도전하는 건 아니지만 일지망은 나랑 치열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거고 2, 3지망은 컨트롤 C, 컨트롤 V라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지망에 대해서 목표를 안 세우고 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예, 저희 과는요, 저희 선배는요, 저희는 은밀라서 저희 과는요, 저희 선배들은 다 이런 데 갔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저 4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된다. 근데 4년 동안 공부해서 나한테 안 맞으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공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럼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중한다. 선배 따라서 내 인생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선택 방식은 눈치 게임 봅니다. 아, 소장님 어디가 많이 뽑습니까? 어디가 경쟁력이 낮습니까? 이렇게 눈치 게임을 봅니다. 눈치 게임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눈치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어린이날 에버랜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배는 2015년에는 이런 날은 에버랜드 가면 안 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오히려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사람이 올해도 사람이 없을 거야. 한 명씩 나와서 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에버랜드 안이 아니고 매표소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랜드를 어린이날 가봤지만 안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갈 때 안 됩니다. 저는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들어갔고요. 걸을 마음이 없는데 걷고 있고 나올 마음이 없는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인문계 친구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경영 지원 직군이 있죠. 인사, 총무, 회계, 물론 전산도 그렇습니다. 기획 이런 데가 경영 지원 직군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인원이 작아요. 원래 한 100명 규모라면 10명, 15명이 10에서 15%가 경영 지원 직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때는 막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뽑았는데 요즘에는 회사가 다 정체돼 있죠. 그래서 보면 한 명이 그만두면 뽑거나 한 명이 안 그만두면 안 뽑거나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은 숫자 뽑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이 그 직무가 안 뽑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 안 합니다. 자기는 인사 가고 싶은데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럼 어디 마케팅 스펙 좋지 않은 친구, 스펙 좋은 친구 많지. 그래서 거기도 피해. 만만한 영업 관리 예전합니다. 그럼 결국 어때요? 경쟁률은 영업 관리만 대박 나고 경영 지원 직군 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성 안 뽑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명 친구가 다른 그룹사는 다 되는데 두산그룹만 유독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할까요? 두산은 중장비, 플랜트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안. 그러면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자. 미안하지만 저는 합격했거든요. 해외 여성 안 뽑는다고요? 예전에 안 뽑았습니다. 왜? 통신이 좀 했기 때문에, 통신이 애매했기 때문에 출장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힘들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출장 갈 일이 없습니다. 거의 작죠. 왜냐하면 사인할 때만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섬세한 필요하게 많이 뽑으려고 한다. 근데 지원자가 작습니다. 어떻게 뽑아요? 특히 공대 친구들 성적 좋으면, 학점 좋으면 연구개발 설계고, 학점 나쁘면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런 거 없습니다. 연구개발에 실제 3.0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합격의 확률, 경쟁률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따지면 반도체 매년 동안 많이 뽑았습니다. 왜? 삼성의 평택 캠퍼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청주 캠퍼스 확장하면 또 많이 뽑을 겁니다. 그러면 많이 뽑으면 경쟁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높아집니다. 왜? 다 거기 내시거든요. 그래서 한 명 뽑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거라면 소신 지원하셔야 돼요. 그게 경쟁률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확률, 경쟁률 보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요까지는 괜찮은데 요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황이 2학기 때 나타납니다. 상황이 2학기 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묻지마 지원. 이제 나랑 내 친한 친구가 동시에 지원하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합격하고 스펙이 나쁜 내 친구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갑자기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보면 연구개발을 설계하고 싶은데 저는 품질관리 아무 일이나 무조건 합격하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마음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 약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차가 잘못했는데 이 차들이 나중에 비켜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차는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화살표랑 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늘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서류 잘 통과합니다. 면접 가서 떨어집니다. 면접 잘 통과합니다. 입사해서 건무를 못합니다. 건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처럼 완벽하게 뉴턴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그죠? 애매하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의지 굉장히 좋은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합격하는 순간 다시 리셋돼 버리거든요.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실제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품질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저 합격하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문제는 그 친구 성향은 품질관리는 어떤 성향이 있어야 되냐면 꼼꼼해야 되죠.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못 돼야 되고요. 지적질 잘하고 원리원칙주의자여야 됩니다. 실제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친구한테 뭐랄까 쓴소리도 못해.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건 다시 리셋된다고 그랬죠. 합격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회사도 가가지고 불량난데 예 이번에 넘어가시죠 이럴 거예요. 회사 망할 일이냐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다는 합격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시간만 보냅니다. 계속 시간 바쁘기만 바쁘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직무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 포괄적인 직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사, 재무, 전산, 홍보, 총무까지가 여기가 경영지원 직군입니다. 경영지원 직군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면 전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경영지원 직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영업, 그 다음에 생산, 자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제발 이 직무들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하자고 그러면 또 안 할 거니까 공부가 아니고 좀 어떤 일인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가고 싶은 직무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는 여러 직무가 모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보냐? 가장 첫 번째는 NCS. 이 직무 그죠? 이거 NCS의 이제 직무 기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CS는 이렇게 NCS 직무 기술서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NCS 홈페이지 가면 있는 걸 우리 회사가 어떤 직무를 뽑는지를 예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별도로 채용 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보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두산뿐만 아니고 현대차, 삼성, LG 이런 데 가면 CJ 이런 데 가면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겠다고 이미 다
안내해 놨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걸 잘 안 보고 오니까 아예 친절하게 다 안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진짜 삼성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은 보면 이거는 뭐 LSI 사업부인데 여기 보면 똑같은 또 E 직군, S 직군, F 직군, P 직군, M 직군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놨죠.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걸 내가 잘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를 첫 번째 가보는 게 채용 홈페이지입니다.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고. 근데 현대차는 아마 채용 홈페이지가 잘 안 보이면 영현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삼성은 삼성의 뉴스라든지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영현대는 사업부를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실제 연구소에서 인문계가 할 수 있는 직무도 있습니다. 연구지원실, 연구기획실, 여기 인문계도 뽑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NCS 홈페이지가 있긴 있는데 NCS 홈페이지는 좀 애매한 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너무 매뉴얼화했고 나눠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직무를 보려면 한 300에서 1000페이지를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직무가 헷갈리고 그때는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의 직무, 나 회계 파트가 관심 있다, 목표가 세웠다면 회계 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된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 가서 NCS 사용 설명서라고 하면서 제가 나온다고 제 개인 방송은 아니고요. 여기는 NCS 사용 설명서라는 게 직업 방송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당 직무는 세부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 업무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를 상세하게 다 방송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라고요. 근데 굳이 NCS 사용 설명서 안 줘도 요즘에 유튜브 가서 내가 가고 싶은 영업 관리, 마케팅 이렇게 치면 전문가들 또는 기업에서 요즘에 브이로그도 있고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반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뭐 이거 홍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인사팀 직설이라고 옆에 적혔던 게 제가 채널입니다. 물론 인사팀 직설 또는 제 이름 치면 나오는데 여기에 가면 제가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고 직무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방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자소서, 거기에 대한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직무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본다면 이거는 영원한 정답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 잘하는 걸 해야 될까?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는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잘하는 걸 중심으로 취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좀 1, 2년 늦더라도 좋아하는 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좋아하는 게 오히려 하더라도 좋아하는 걸 좀 찾는 게 오히려 나한테 적합하고 내 성격에 맞는 걸 찾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들어가서 후회를 좀 적게 하고 걱정도 좀 적게 고민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으면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거, 내 성격에 맞는 거. 왜냐하면 직무를 쭉 찾아보시면 본인의 성격에 적합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그래서 가장 얘처럼 좋아하는 걸 찾자고 해요. 이 친구는 실제 보면 자기 새끼는 버리고 개를 품고 있죠. 사진의 제목은 개품닭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제목을 잘 지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찾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내 적성과 업무가 어떤 게 맞는지, 내 성격이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 위에 걸 공부하라고 안 했습니다. 읽어 보시면 나의 이제 업무들이 나오고 그 하루 일과 브이로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나 적성, 업무에 맞는 것 좀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내 목표에 따라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만약에 내가 조용히 회사 생활할 거다, 나는 사업할 거다, 이런 경우 있겠죠. 창업할 거다. 이런 게 창업할 경우는 인문계 베이스라면 영업 마케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 마케팅을 하시면 돈의 흐름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나는 기술적으로 창업할 거라면 연구개발이나 설계 쪽도 괜찮겠죠. 근데 나는 10년 후에 나는 조용히 회사 생활할 거야 라고 한다면 경영지원직군이나 생산품질을 이런 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큰 사고 안 치면 안 잘리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향이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내 목표에 따라서 현재의 직무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 전공은 이제 거의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해당 전공이나 뭐 기사 자격증 있으면 다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두산 정도가 우대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거를 전공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직군이나 산업군에서는 약간의 전공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는 전공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와서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해도 되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도 되고 거기에 관련된 독학에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다.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이 논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대 친구들이나 이공계 친구들이 인문계 영역까지 요즘 많이 들어오죠. 영업은 기술 영업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엄밀히 와서 인사 이런 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의 인사팀은 반 이상이 공대입니다. 왜?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은 예전에 비해서 큰 의미는 없어졌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거는 이제 좀 멘토를 가지는 게 좋은데 학교나 학과 선배들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 학과 선배는 특히 더 애매하죠. 해보셨잖아요. 고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수업 끝나고 얘기하자. 수업 끝나고 되면 배고프지 않니? 밥 먹고 하자. 밥 먹으면 어때요? 딱 우리가 소주 1병씩 하고 하자. 이래도 술만 먹고 그냥 갑니다. 물론 착한 선배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내가 볼 때 오늘 참 고민 많이 될 것 같아. 근데 정답 말이지.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이러고 갑니다. 왜냐하면 학과 선배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 현직자입니다. 현직자.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직자는 이제 만나는 기회는 뭐죠? 학교에 다양한 멘토링도 되어 있고 엄밀해서 요즘에 기업들 삼성이나 코롱에서는 아예 현직자를 멘토링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사회적 역할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직무를 모르고 들어오다 보니까 금방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노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현직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멘토링 선배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현직자를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만나고 듣고 이런 거. 단 3년차 미만은 좀 애매합니다. 3년차 미만은 자기에서 좋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차 이상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쪽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됩니다. 거기는 사람 영업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자를 자꾸 만나고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즘에는 각종 인터뷰 자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SNS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게 그리고 먼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개방 지속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우리 모든 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관점보다는 직무 관점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잘할 사람의 관점이라면 그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책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책이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죠? 대기업 채용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다양하게 찾으시면 요즘에는 기업이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진짜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 알려줘야지만 그걸 이해하고 들어와서 적응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막연히 생각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나중에 엄밀해서 적응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찾아보는 관점, 공부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내놓으면 뭐라서 직무가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 업종 회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검사도 받아보시고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근데 문제는 4학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관점이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은밀해서 뒤집어 생각하면 뭐 다양한 걸 다 하고 싶다는 것도 반증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여러 검사나 이런 걸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검사 받아보고 내가 생뚱맞게 엉뚱한 데를 가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내 친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아보는 거. 내가 어떤 일이 어울릴 것 같아? 조언 받아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단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묻는 순간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들은 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공무원만 하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마들한테 상담했다가는 저기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또 엄마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제 같은 전문가도 엄마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꾸 설득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내가 6개월 해보고 안 되면 엄마 말을 들을게 이렇게 밀어놓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뭐 이제는 관계없이 이제 이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기업 가가지고 대기업 가면 경력 인정 안 해주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직무 베이스면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자꾸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의 그 앞으로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니까 그리고 정말 찾아보시고 정말 모르겠거든 친한 친구한테도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직무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고 어떻게 방법적으로 직무를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